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카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3,55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사놓고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오늘이요. 예, 걱정돼가지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손절을 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 건지.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예, 오늘 예약을 해놨는데 그런지를 몰랐는데 사놓고 이렇게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아, 요즘 계속적으로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엮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양봉이 나올 때 좀 따라가는 전략으로 하실 경우에 좀 물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카카오가 오늘 요 근래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거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페이랑 엮여주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번 전도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얼마 전에 왔었던 오픈 AI의 CEO랑 어느 정도 협약이 잘 되면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카카오랑 같이 협약을 해서 AI를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한국형 AI가 나왔을 때 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엮인다라고 보면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5만 원 밑에서는 사자, 5만 원 이상에선 팔고 뭐 이러는 게 되게 많았던 종목입니다. 항상 5만 원 올라가면 매도세가 나왔고 5만 원 밑에서 4만 원 초반대에서는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53,500원인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저 단기로 보려고 들어갔어요. 단기로요? 예, 예. 아,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4만 원 중반까지도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항상 어느 정도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픈 AI랑 협약했던 부분, 그 부분이 하반기에 나오는 거, 그 일정에 맞춰서 만약 간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목표가를 저는 6만 원 정도로 잡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는 6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볼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은 6만 원대 부분이 6만 원대에서 5만 원 사이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 선 이 가격대 매물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카카오는 단기로 들어가셨어도 어떻게 본다면 손절을 하기엔 정말 아까워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AI 관련해가지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단기간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카오페이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카카오페이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꺾이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외적으로 뉴스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떨어진 건 아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여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좋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본다면 충분히 6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현대로템, 펩트론, CJ E&M과 같은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J EN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실까요? 61,500원에 20%입니다. 네,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얼마쯤 올라가면 매도할까요? 네,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답변 들어볼까요?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네. 분할 매도해야 됩니까? 네, 이정우 대표, 이건희 대표 중에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신 지는 아마 5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그 전에 샀어요. 그 전에? 예. 한 5월 토나, 그거 한참 전에 사신 거예요? 한번 물려 있다가 이제 올라간 건가요? 3월 달에 샀는가 아, 그래요. 3월 달에. 예. 일단 지금 뭐 가격은 6만 1,500원이니까 잘 사서 수익 중이신데 일단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궁금하고 한번 어떻게 이제 이익 실현 언제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CJ ENM이 CJ 옷쇼핑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있고 티빙이라는 이제 OTT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매출은 엄청나게 큰데 단기 순이익으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은 못 번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은 뭘 많이 하긴 하는데 돈은 아직 못 번다라는 부분이 주가가 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청산 가치보다도 한 절반 정도 싸니까 뭐 PBR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엮인다라고 하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사업 업황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가 뭐 콘텐츠 관련돼서 이제 뭐 많이 밀어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더 갈 걸로 보는데 1차적으로 지금 20%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네.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를 정할 때 한 85,000원에서 88,000원 정도 사이에 전고점 예. 부근이거든요. 예, 그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때 다 팔까요? 네,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다시 타이밍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때 타이밍 봐서 거기를 못 뚫으면 그냥 다 파시는 게 맞습니다. 예. 88,000원요? 예, 8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파십시오, 그냥.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차 목표가 8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유용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현대로템, 펩트론, CJ ENM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TV 소리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텔레비요? 줄이에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39,150원에 네. 샀는데 5% 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팔이 하나 그냥 네. 가지고 가도 되나. 지금 조금 수입이 났거든요. 삼성중공업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예. 39,150원이 샀어요. 혹시 삼성중공업이 맞으실까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현재가가 17,000원인데 혹시 다시 네?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39,150원에 샀어요. 5%.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씨 해주시겠어요? 네,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삼성중공업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 아니세요, 아버님? 한화 시스템이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화 시스템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예, 한화 시스템 아닙니까, 네, 종목명이?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은 그 가격이면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상담해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들고 계시면 뭐 좀 더 들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조선과 방산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밸류상으로는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즐기면서 꺾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시스템이든 간에 저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만에 사실은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삼성중공업 갖고 계시면 한 2만 원 근처 가면 18,000원 근처 가면 한번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시스템을 많이 갖고 계시면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꺾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유 비중도 낮고 하니까 오히려 좀 수익 더 날 때까지 좀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10%.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그래도 전부-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건희 대표님이요. 네, 이건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현대일렉트릭 잘 쉬었고요. 연초부터 해서 잘 쉬었다가 한 3개월 이상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전력기기 관련돼서 한동안 되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좀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가 보니까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따라 붙으신 건데 저는 뭐 오늘 사셔도 전 고점이 아마 1월 20일 날 기록했던 45만 원인데 예. 그 자리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엔 실적이잖아요. 그거에. 결국엔 실적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망 관련돼서 서해에다 뭐 전력망을 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후 장비, 노후된 전력기계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그럼 주식은 지금 몇 년 올라왔냐면 한 2년 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말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어도. 그러면은 전고점 넘어갈 전고점은 가는 뚫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작년에 6천억 정도 벌었던 회사인데 6,600억 벌었던 회사인데 올해는 한 그거보다 한 50% 정도 더 벌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정체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점프업 하는 게 보이면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면 주가는 아마 확인하고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선제적으로 올렸는데 이제는 의심이 좀 많아졌죠. 고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고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만 원까지는 보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냥 쭉 갖고 가면 뭐 단기로 괜찮겠어요? 단기로 사신 거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 45만 원 살짝 넘어갈 때 윗골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때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 네. 예, 중장기로 보시면은 조금 한 50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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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전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명쾌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팩트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8,900원에 10%요.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에 계세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더 사도 되나, 언제까지 가져가도 되나 궁금해서요. 네, 어디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건희, 네, 이건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신 거예요? 이거요? 언제 사셨어요?
의원님? 6일 날 샀어요. 아, 6일 날. 네.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용감하게 사신 거예요? 네, 영문도 어. 모르고 그냥 막 빠져있길래 샀어요.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펩트론 관련돼서는 이제 좀 의구심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펩트론을 몇 번 이제 언급해 드릴 때도 적어도 5조까지는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봤는데 지금 오늘 시총 자체가 이제 올라와서 지금 얼마가 됐냐면 4조 4천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 이상, 한 22만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일라이릴리와의 계약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술 평가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안 맞아도 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 기술이 일라이릴리가 사갈지 말지 지금 계속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펩트론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요. 일라이릴리는 진짜 이게 비싼 건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2월 달까지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그러면 빨리 하기보다는 아마 좀 뭐 일라이릴리가 서두르면 빨라야 뭐 한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만약에 12월 달에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있겠죠. 뭐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확히 마지막에 또 이제 탈락이 되면 주가는 아마 급락할 텐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라고 하는 뭐 약물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될 걸로 봐서 단기로 보신 걸로 하면 22만 원대 가면 한번 파시는 게 맞고요. 예. 예. 중장기로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한 2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뭐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조금 더 사도 되겠어요? 지금 오늘 아마 급등해서 내일 아마 추세적으로 나올지 내일 음봉이 나오면 내일 이제 좀 하락 출발을 하면 그때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 이상은 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5% 정도만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일신전기고에 네. 매수가는 36,600원이고 비중은 8%예. 네, 일진전기요. 예.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하여튼 했어요. 네, 3월 아니면 2월이요. 예, 앞으로도 그거를 주가가 처음에 3만 6천 얼마인가 3만 3천 얼마인가 됐는데 추가 매수해서 그러더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예. 앞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진전기 어떻게 보면 물 잘 타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평단가도 되게 좋게 3만 원대 부분으로 맞추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권이 냈으니까 전략이 되게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냐라고 본다면 에너지 고속도로 뭐 얘기가 나오면서 해저 케이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선 관련주들 뭐 LX 에코 그리고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HD 현대일렉트릭도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는데 일진전기는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전선 사업도 하면서 변압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있어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가 주다가 또 떨어질 땐 자꾸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주가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맞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3만 원대 지금 평단가를 보유하시고 있는데 저는 목표가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번 연도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변압기 전선 관련 테마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물론 태양광 풍력 쪽으로 많이 비중이 쏠리겠지만 어쩌면 전선 쪽, 변압기 쪽도 더욱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하는데 4만 원 부분이 아주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38,000원부터 나는 4만 원까지 분할 매도로 판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워낙 지금 시세에서 뭐 전선이나 변압기 쪽 이쪽이 다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될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2만 원 밑에까지도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15% 정도에서 20%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이 화요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요. 현대 로템이 6만 원에 5%요. 6만 원에 5%요. 네네.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사실은. 네. 얼마나 더 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기 이정유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현대로템 하면은 정말 좋은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본다, 뭐 방산 쪽으로. 근데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재건 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도 테마로 엮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주가로 본다라면 거의 방산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어떻게 평단가를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래도 이번 연도까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왜냐하면 정책에서도 나왔다시피 방산 4대 국가 그 정책이랑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도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G7 또 가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세일즈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G7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면 그때 또 추가적인 상승세로 뭐 18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라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18만 원에서 팔고 내가 저가에서 다시 들어가야지 하다가 다시 20만 원 또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은 괜히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 관련주들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가져가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또 근데 방산주들은 21선 딱 이탈하고 나서 다시 21선을 재차 올라타면 또 그때가 항상 매수 타점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런 구간을 좀 염려하시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냐 아니면 사고 팔고 하면서 가볼까, 이런 전략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팔라고 한다면 18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기자. 이번 달 안에 18만 원을 찍으면 18만 원을 챙기시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18만 원을 못 찍으신다면 2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8만 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